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대로 가게 되면요, 적전 분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창조적 분열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창조적 갈등이다,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김문수냐, 한덕수냐, 이제 결국 이걸 선택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게 쉽게 스무스하게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렵게 지금 후보가 됐잖아요. 이걸 갖고 한덕수에게 고의 갖다 바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여기는 진검승부가 되는 거고요. 과거 정몽준 노무현 때 후단협이라 그러죠. 그때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야말로 피가 튀고 살이 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단 한 방에 여론조사로 끝내는 거잖아요. 토시 하나도 이렇게 잘못되면 바로 브레이크 겁니다. 협상 과정에서. 그것이 이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벌이는 일종의 거대한 전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단일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듣기 좋은 말로 단일화지.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 영역에서는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한덕수가 국민의힘에 들어와 가지고 경선을 했어야 돼요. 사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주워 먹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경쟁력도 생기지도 않아요. 한덕수는 지금이 정점이라니까. 더 안 올라가. 한덕수는 더 떨어진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한덕수는 검증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예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쪽으로 갔던 국민의힘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 MB계들, 김무성 이런 자들 다 아시죠? 반기문 내세우면 뭐 금방 대통령 될 줄 알았거든. 근데 반기문이 불과 일주일도 못 버티고 그냥 주룩 미끄러져 버렸잖아요. 지지율이 높았거든. 단연 1위를 치고 나갔다고. 20 몇 % 착 터지면서 반기문 대통령 되는가 보다. 그 전에는 말이죠, 고건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고건 이분도 지지율 1위를 달렸습니다. 그러나 뭐 사소한 이슈를 갖고 이렇게 네거티브 하니까 뭐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더라고. 그것이 공무원 출신 늘공들의 한계입니다. 저는 한덕수도 이 범주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김문수는 때려도 더 이상 무너질 것도 없는 사람이야. 제가 볼 때는. 보수 쪽에서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하면요, 털어서 먼지가 가장 적은 사람을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맞아본 사람이 나가야 돼요. 근데 검증도 안 된 한덕수에게 모든 걸 몰빵하다가는 참담한 결과가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덕수는요, 링 위에 올라와야 됩니다. 아직 링 위에 올라오지도 않았어. 거기서 같이 치고받고 해봐야 된다니까요. 맞을 때 맞고 몇 집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살펴봐야 되거든. 한덕수가 지금 이미지가 좋고 뭔가 뭐 이렇게 중도 확장이 있는 것 같고 전라도 출신이니까 전라도 표도 좀 갖고 올 것 같고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될 것 같죠? 그거는 그야말로 희망회로고 진검승부로 딱 들어가 보라 이거예요. 진검승부. 정치가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김문수는 한마디로 말해서 산전수전 온갖 것 다 겪은 그런 인물이고요. 육전, 해전, 공중전 뭐 다 벌인 인물이고, 한덕수는 그런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인물이다라고 봐야 돼요. 단 한 번도. 상대가 누굽니까? 과연 한덕수로 과연 되겠느냐? 단순히 지금 지지율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최근에 지지율 동향을 보게 되면요, 김문수가 무섭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던데, 저는 단언합니다. 일주일 뒤에 조사해 보세요. 한덕수하고 김문수 이 지지율이 뒤집어져 있을 겁니다. 지금은 한덕수가 조금 더 잘 나오죠. 김문수보다도. 김문수는 지금부터입니다.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약점 중에 하나였던 그 인지도 부족, 이것을 단숨에 이제 극복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김문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지지율이 올라간다고요. 한덕수보다도 경쟁력이 더 있다는 게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도 왜 지금 긴급 의총을 연다 뭐 난리가 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주요 언론들 헤드라인 한번 보십시오. 후보 권리 침해, 당헌 위 굴림, 김문수 당 지도부 단일화 전면전.
자, 김문수를 가운데 넣고 요 두 명이 샌드위치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죠. 흑살이 껍데기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딱 보이죠? 여기 권영세, 권성동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100% 확신합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내각제 세력이 붙어 있다라고 봅니다. 김무성 등등 뭐 이들이 이제 붙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들뿐 아닙니다. 그들뿐. 김문수 같은 이런 사람을 이들 입장에서는요 극우예요. 광화문에서도 몇 년 놀았잖아요. 부정선거 주장하잖아요. 절대적으로 이 사람을 허용할 수가 없어. 이들 입장에서는. 권영세도 그렇고 권성동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분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라고 했잖아요. 이 권성동 입장에서는 뭐 절대적으로 이 김문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경선 과정에서 뭐 1위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긴 해도요. 김문수를 대선 후보로 인정 안 해요, 이 사람들. 그런데 당헌 당규에서는 대선 후보가 딱 선출되는 순간 대선 후보가 모든 당 조직을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위에 있어요. 원내대표 위에 있다니까. 전부 쫄병이야. 이 사람들은 김문수의 쫄병이라니까. 김문수 이분은요 35년 정치 경력을 갖고 있지만 당에 자기 뿌리가 없어요. 사실은. 자기 족보가 없어. 자기 계보가 없는 거야. 차명진 한 명이지. 차명진 한 명. 예전에. 이런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대선 후보급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계보를 전혀 만들지 않았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도 올곧은 선비 같은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이 김문수를 이들이 몰랑하게 본 겁니다. 호락호락하게. 니야 뭐 뒤에 뭐 백도 없고 따르는 국회의원들도 없지. 맛 좀 봐라. 김문수한테 반말 찍찍히 해가면서 말이죠. 권성동이는. 나이 차이가 벌써 몇 살 납니까? 10살쯤 나지 않습니까? 자, 올 것이 왔습니다. 저는 이 김문수 이분이 말이죠. 국민의힘 현재 모든 그 현역 의원들 다 합쳐도 전투력에서는 김문수 하나를 못 당한다고 보거든. 이분이 점잖은 선비처럼 보여서 그렇지 과거를 보라니까, 과거. 왜 이 사람이 한때 전설로 불렸는지, 운동권의 전설인지, 노동운동의 전설, 민주화운동의 전설, 학생운동의 전설로 불렸는지, 노회찬 같은 그런 어떤, 그 사람도 굉장히 잘 싸우잖아요. 노회찬 하면은 지금 고인이 됐지만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투사 아닙니까? 그 노회찬이가 그랬다니까요. 김문수를 일러서 이 좌파들이 김문수가 변절했다라고 욕을 하니까 너희들이 지난날 김문수를 아느냐? 그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자기의 롤 모델이었다라고 하더라고. 우상이었다고. 노회찬의 우상이 김문수예요. 심상정의 우상이 김문수라니까. 한때 유시민도 이 김문수를 따랐다 하더라고. 얼마나 전투력이 뛰어났으면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이 싸움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굳이 보수 쪽에 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동안 그리 안 했을 뿐입니다. 그랬던 것이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몇 년간 아스팔트 투사로서 전사로서 싸웠잖아요. 그때 그 김문수가 진짜 백이에요. 지금 이런 전투력이 필요하잖아. 이런 전투력 가진 사람이 도대체 여기 누가 있다는 거야. 저는 단언합니다. 이들이 잘못 건드렸어.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뽑다가 지금 박살납니다. 김문수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법에서 인정하는 공식 대선 후보잖아요. 단일화 보이콧!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일정 취소하고 두 분 불출할 수도 있어요. 며칠간. 그러면 안달 나겠지. 저쪽에 한덕수하고 이들 김문수 밀어내고 한덕수 이제 밀어 올리려고 하는 자들이 그냥 안달 복달 발 동동 구를 겁니다. 제발 좀 나와 주십시오. 손이 발이 되도록 그냥 싹싹 빌걸요. 발이 손이 되도록 싹싹 빌 겁니다. 이들이 지금 완전히 헛다리 짚고요. 오판입니다. 김문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면 안 돼요. 모든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뽑은 대선 후보잖아요. 대선 후보에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자, 김문수와 당 지도부 단일화 전면전 벌어지고 있다. 김문수 사무총장 임명 거부 유감. 당 일각 김문수 사심으로 딴짓하면 결단 내린다. 자, 지금 말이죠. 당에서는 당대로 김문수를 날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가처분 들어가면 이 당이 100% 깨집니다.
모든 권리는 지금 대선 후보한테 다 가 있다니까요. 이분이 대선 후보 된 과정에서 뭐 불법을 저지른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당을 깨고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김문수 혼자 남겨놓고 우리 다 나간다 이런 것밖에 할 게 없다니까. 근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들이 과연 배짱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8명 다 나가겠습니까? 그래도 남는 국회의원들이 또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요게 중앙일보고요. 한덕수, 이낙연 내일 오찬 회동, 반명 빅텐트 구축 나서나 한덕수는요 김문수하고 단일화하기 전에 일단 이낙연하고 단일화하세요. 그거부터 먼저 하시고 김문수하고는 깨져도 괜찮아. 각자 출마하세요. 그냥 각자. 3파전 벌여도 돼요. 해볼 만합니다. 여기 이낙연 불어서 한덕수면요 전라도 표 꽤 많이 갖고 올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표를 많이 깨거든. 해볼 만하다고요. 3파전이면은. 이거는 제가 다른 시간에 방송을 한번 해드렸으니까 넘어갑니다. 국민의힘은요 한덕수를 내세워가지고 개헌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는 개헌 세력입니다. 그 개헌이 내각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겉으로는 미국식 중임제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그 내각제 세력들이 여기 뒤에 지금 다 포진했다라고 봐야죠. 이거 페이크입니다. 이거 속으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정운찬도 보이고 뭐 손학규도 보이고 고건도 뒤에서 민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 한덕수 이분이 경기고 출신 아닙니까? 이회창부터 경기고 그 아주 빵빵한 사람들 많습니다. 뒤에서 이제 이렇게 은근히 또 밀어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상당한 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나가도 상당히 많이 득표할 수가 있습니다. 당선권에 갈지도 몰라요. 그렇게 가도. 이재명, 한덕수, 김문수 3파전 벌일 볼만하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표를 많이 깎겠지. 아무래도 전라도라고 하는 기반이 어느 정도 먹힌다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김문수 입장에서는요. 뭐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여차지 가면 3파전으로 간다라는 거지. 이럴 경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수가 여기 한덕수 밑으로 가겠죠. 오히려 김문수보다도 더 많이 한덕수 쪽에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김문수 입장에서는요. 단일화 이 과정에서 그냥 상납하듯이 헌납하듯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김문수가 완전 불쏘시개 마정물 역할로 그냥 끝나라는 이야기잖아. 그걸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자, 이건 조선일보인데요. 김문수 빨리 단일화 결단하라. 국민의총에서 압박 쏟아내고 있다. 김문수 당 단일화 일방적 강요. 사무총장 임명 불발 유감. 자, 원래 사무총장이 한동훈계였죠. 한동훈계. 그거를 장동혁으로. 장동혁 하면 이번에 김문수 캠프에 있었던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삐걱삐걱 됐는데 장동혁을 압박한 인물이 바로 권영세죠. 우리가 지금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단일화 작업을 해왔던 전임 사무총장을 그런 식으로 물갈이하는 것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거기 항의하거나 뭔가 이렇게 어쨌거나 오선 의원이니까 원내대표 좀 되면은 뭐 상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회의원 안에서는 거기서 쓴소리를 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장동혁 이분도 내가 김문수 캠프로 들어갔던 것은 오로지 단일화를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김문수 캠프에 약간 부담 가는 이야기를 또 하고 사퇴를 하고 말았죠. 그래서 지금 내전이 지금 터지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아름답지 못한 일이지만 결국에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손학규 만난 한덕수 약자 위한 기반 마련하고 떠나겠다. 한덕수의 진심이라든가 진정성은 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정치는 그걸로는 안 된다니까. 싸움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싸움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한덕수 이분이. 김문수는 그동안 전투 본능, 싸움 본능, 싸움권 본능을 굳이 필요 없으니까 감추고 있었죠. 이걸 이들이 불러내준 겁니다. 그야말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겁니다. 대선 후보가 당무 우선권, 당규 위에 굴림 말락, 국힘 삐걱. 자, 김문수 캠프에서 드디어 극대노 뚜껑 열렸습니다. 대폭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건 김문수 후보 자신의 분노입니다.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11일 넘기면 기호 2번 선거자금 지원 못 받아. 지금은 뭐랄까 호떡집에 불이 난 것은 한덕수 쪽입니다. 무소속으로 나가게 되면 대선 못 치릅니다.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정주영 같은 분은 가능하지만 이런 분들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국민의힘 당을 업고 후보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방식이 잘못된 거야. 그렇다면은 미리 사퇴하고 나와서 국민의힘에 들어왔어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정상적으로 레이스를 벌였어야 됩니다. 후보 경쟁을 했어야 된다니까요. 자, 한덕수 이낙연 먼저 만난다. 내일 오찬회동. 김문수 측 한덕수 당비 1,000원도 안 냈다. 한덕수 정치권 타협보다 자기 이속을 너무 내세운다. 정치가 원래 그런 겁니다. 그거 몰랐다라면은 순진한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여기 정리가 잘 된 게 있더라고요. 여기는 문화일보입니다. 여기 하나에 다 들어와 있어요. 속보, 단일화 압박 불만 김문수, 국민의힘 의총 불참, 당 지도부 신속 단일화 다짐. 근데 당 지도부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김문수 이분이 진짜 독한 마음 먹고 과거의 김문수로 돌아가 버리면 그 전투력을 이들이 어떻게 감당할 건데. 이분은 목에 칼이더라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사람인데. 여기는 사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국민의힘에는 전부 웰빙족들이라니까. 싸우면 김문수한테 못 이겨요, 절대로. 김문수 이분은 좋다 말이지. 나를 이런 식으로 홀대해. 나를 이런 식으로 감정을 돋궈. 한판 해보자.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이들이. 막말로 집으로 들어가서 그냥 체크해버리면 끝나요, 그냥. 한 일주일 있다가 나오면 돼, 그냥. 모든 걸, 그러면 게임 평정됩니다. 그렇다고 대선 후보 날릴 수가 있습니까? 그건 바로 법에 이제 가처분 들어가면 아웃된다고. 그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게 김문수가 칼자루를 쥔 겁니다. 칼자루 쥔 사람을 마치 굴론 돌 취급하듯이 이런 식으로 밀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둘이 말이죠. 김문수가 올라오는 걸 극도로 꺼렸다고 보거든. 한동훈, 홍준표가 올라오기를 바랬을 겁니다. 한동훈, 홍준표. 원래는 홍준표보다도 한동훈, 안철수가 올라오기를 바랬겠죠. 두 사람 입장에서는. 이들 입맛에는 그 둘이가 딱 맞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둘은 맞지가 않아, 사실은.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 벌써 5선 의원씩이나 했기 때문에 이미 그렇고 그런 겁니다. 안철수, 한동훈 정도면 이들의 입맛에 딱 맞았지, 사실은. 자, 남의 집 불구경 민주당, 국민의힘 자신들이 뽑은 김문수를 절벽으로 떠밀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도요, 한심한가 봅니다. 자, 이재명 유죄, 대법 판결, 부당 51.9, 정당 44.4 수치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떨어지고, 이재명 반대쪽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무속 의혹 한덕수, 교회 예배 참석, 한덕수 부인 50년 교인이다. 김문수 척건, 차명진, 권영세, 권성동 단일화 협박, 이것은 당내 쿠데타다. 지금 대선 후보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당내 1인자는 김문수예요. 이분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은 쿠데타가 맞습니다. 자, 왼쪽에 윤석열 목격담 확산, 어린이날 한강공원에서 계산책, 사진 하나 찍혀 있네요. 반가운 모습입니다. 자, 한덕수 30%, 김문수 21.9%, 보수 단일 후보 적합도. 현재는 한덕수가 높게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 한덕수보다는 김문수가 올라갈 겁니다. 김문수 수치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한 일주일 뒤에 가게 되면은 역전이 됩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한덕수 국힘 입당 질문에 개헌 생각 같은 분 모으는 게 최우선이다. 그래서 이 개헌 세력들 모아가지고 따로 출마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재명 지지층 95% 대법 판결에도 지지 변함 없어. 이게 이제 문화일보고요. 자, 요거는 뉴데일리입니다. 이재명 유죄 후 중도층 2반 지지율 하락세로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자,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때는 초박빙 전환 가능하다. 이길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 자,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 이재명 헌법 84조 방패 삼아 무법천지 만들려고 한다. 대법 파기환송 아닌 파기자판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만 그 내부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자, 이재명 유죄 국민의힘 후보 선출에 판도가 요동친다. 이재명 4.3% 하락, 김문수 4.5% 상승, 양당 오차범위 대선 판세 급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대해부, 이재명 부부 사법 리스크 뇌관 법카 유용 재판, 유죄 인정되면 중형 면하기 어렵다. 자, 류건일 칼럼, 김문수 후보가 주의할 두 가지, 국민의힘 떳떳 미지근 상권청 지도부 다루기. 지금 이게 벌써 시작됐죠. 김문수가 초강수를 지금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과거의 전설, 그 김문수가 지금 부활했습니다. 대통령 상습 탄핵 전문 언론 대응법. 자, 조중동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조중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입맛에는 김문수는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의 입맛에 가장 맞는 인물은 한동훈이었었죠. 한동훈 아니면 이준석 아니면 유승민 정도가 그들의 입맛에 딱 좋았는데 오세훈도 좋았고요. 김문수는 그들과는 사실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김문수가 되는 걸 극도로 꺼릴 겁니다. 조정동 같은 이런 언론이 말이죠. 자, 뭐 등등입니다. 류건일 칼럼, 자유투사 김문수 승리, 한덕수와 단일화, 과도적 대연정 빅텐트, 자유의 투사 김문수, 관리형 지도자 한덕수, 최선의 결합과 조화. 저 개인적으로는요, 만일에 권력을 분점할 수 있다라고 보면요,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은 책임 총리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럴 때는 외치, 통상, 그리고 경제 이런 것은 한덕수가 맞는 게 맞고, 내치, 노동,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치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은 김문수가 맞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내치는 정치거든. 외치라든가 뭐 통상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국가 운영에 있어서 뭐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한덕수가 잘 알 거예요. 그렇지만 국내 정치는 다릅니다. 이거는 김문수의 영역입니다. 김문수는 사람이 나가야지만이 그동안 보수가 판판이 무너지고 깨진 것은요, 국내 정치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김문수는 흠도 없어. 부인도 완벽해. 본인도 완벽해. 털 게 없는 거야, 털 게. 그러니까 국내 정치가 안정이 되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희망은 있죠. 협상 과정에서 완전히 한쪽은 죽고 한쪽은 살고 이런 식의 협상은 안 될 겁니다. 양쪽 다 과거 DJP처럼 말이죠. 역할 분담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대선 후보를 쫓아내 보려고 하는 저런 막가파 저런 행동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요, 엄청나게 지금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재명을 그냥 얼핏 봐서는 한덕수로 나가면 이길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시간을 두고 한 며칠 지켜보십시오. 한덕수 지지율이 저게 공고한지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김문수가 오히려 더 큰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요, 김문수는 더더욱 우파 목소리를 내는 게 더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중도 확장을 위해서 뭐 이야기하지 말고 중도 확장은 한덕수 네가 해라. 나는 우파를 한다.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재명 잡기 위해서 협공을 하는 거지. 중도에서 한덕수, 우파에서 김문수 이래서 협공하면서 여차제 가면은 합치고 뭐 3파전 벌여도 될 만하면 3파전 가고 뭐 그런 어떤 선택지도 있는 거죠. 자, 일단 이 정도 하고요.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본인이 지금 극대노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 캠프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비장한 상황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